조문 예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 상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며 손님을 잘못 맞이하여 어른들께 혼이 났습니다. 어른마다 지역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르니 어떤 기준으로 예법을 따라야 하는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사돈이 오셨을 때 친척분과 인사를 나누게 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조문객에게는 무엇을 챙겨야 할지, 먼 곳에서 오시는 분은 따로 차비라도 챙겨드려야 하는지요. 또 빈소에서의 상주와 조문객 간의 예법과 나눠야 할 대화 방법도 바르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혼상제 예절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고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관습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이 방법이 옳다, 이 방법이 맞다, 이렇게 이 방법이 바르다, 이렇게 딱 기준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 예법에 대해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 예법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문을 가게 되면 이제 조문 간 사람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문을 가게 되면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상주들이 있고 상주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이제 상주가 이제 맞이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음례 아는 척을 하고, 음례라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상청 앞에, 상청 아시죠? 상청이란 말은 고인 앞에 딱 쓰면은, 요즘에는 종교에 따라 예법이 다르고 또 이 사람마다 인사법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 예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상청 앞에 딱 쓰면은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바르게 쓴 다음, 국화가 있으면 국화를 올려놔도 되고, 또 향을 피우고 싶으면 향을 피워도 되고, 또 근친 관계로, 그러니까 친소 관계로 술 한 잔 올리고 싶으면 술 한 잔 올려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발 물러서서 합장을 하고 정성스럽게 2번 절을 하든지 3번 절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절은 죽은 사람한테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번이나 3번 하는 게 맞습니다. 2번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 번 절을 하는데 2배의 공경의 의미가 있어요. 2배의 공경의 의미가 있고, 또 이 2번은 음의 수라서 저승세계, 음의 세계를 또 상징해서 2번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럼 왜 3번을 하나 이제 궁금해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3번은 천지인 3기의 예를 갖춘다는 뜻에서 천기, 지기, 인기, 이런 의미로서 3배로서 예를 갖추어도 된다. 그러면 가지런히 서서 정성을 다해서 재배를 하면서 고인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면 되고, 또 3배를 하고 싶으면 3배 하면서 예를 갖추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주들을 마주보고 이제 1배를 하죠. 상주들을 마주보고 1배를 하면서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이 어떠하십니까? 부모님을 갑자기 잃게 되셨는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하면, 이러저러해서 이런 큰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조의를 표하는 거죠. 조의를 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서서 조의금을 그 조의함에 넣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물러나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든 술을 한잔 하든 이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상주 입장에서는
그 조문객이 오면은 나가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주 상청 앞에 서서, 자, 조문객이 와요.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조문객이 오면 문 밖에까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 상청 앞에서 나란히 상주들은 서서 조문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조문객이 들어와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를 다 갖추면 함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하라고 예를 갖춰서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손님이 오면 받고 그리고 다른 손님이 없으면 이제 친소 관계에 따라 그 식당에 가서 같이 술도 한잔 권하면서 안부 인사도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리고 갈 때는 그 장례식장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인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저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나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지금 상주는 죄인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상주가 되면 옛날에는 아시죠? 그 거친 면포, 거친 거 아시잖아요. 그 거친 상주들이 입는 옷, 삼배. 그 거친 삼배를 입고 지푸라기로 띠를 메고 이렇게 그 삼배로 보세요. 이렇게 옷을 거칠게 만들어서 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쓰고 이렇게 지푸라기 엮어가지고 메고 집신도 신고 이렇게 고무신 있는 시절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탈상할 때까지 3년상을 지낼 때까지 그 상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밖에 외출할 때는 일반복을 입을지라도 항상 상청 앞에서는 상복을 입고 예를 갖추었어요. 그게 부모를 잃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모님을 잃은 죄인이란 뜻은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못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참여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시는 뜻으로 겸손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거친 밥을 먹고 거친 그 옷을 입고 거친 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죠. 근데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렇게 조문객이 예를 다 갖추고 또 식사도 하고 갈 때 그냥 그 입구까지 나가가지고 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는 게 맞지. 저 엘리베이터 밖에까지 나온다든가 아니면 저 마당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건 예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도예를 기본적으로 알고 지키면 된다. 그리고 아까 차비를 주면 어떠냐고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애경사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며 서로 위로하는 예법이기 때문에 먼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차비를 드린다든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친척이 왔든 멀리서 왔든 지인이 왔든 와준 것에 감사하면 됐지 그 조문 온 분한테 멀리서 왔다 가면서 차비를 다시 주어 보낸다? 이것은 사실은 지나친 예법이며 옳지 않다. 그러니까 과즉 비례가 되는 겁니다. 예가 지나치면 예라도 지나치면 비례가 된다. 과즉 비례라. 지나치면 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문을 오더라도 적절하게 예를 갖추어서 인사하고 적절하게 행을 하면 되지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막 문 밖에까지 쫓아나가고 차비 주고 이런 행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요즘에는 사모제 끝나고 탈상하는 경우도 있고 사모제도 안 지내고 3일 장례 치르면 딱 탈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각색입니다. 이건 자기들의 정성이고 자기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 나쁘다 그르다 이렇게 탓할 필요도 없으며 이걸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양심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똥오줌 다 받아내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받아내가지고 만 2년을 키워야만이 우리가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참 그렇게 만 두 돌이 지나야 걸어 다니면서 밥도 먹고 자기 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사 표현도 하고 자기가 걸어도 다니고 밥도 먹고 자기 손으로 뭘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 두 돌이 지나야. 그러면 만 두 돌 동안은 엄마가 젖을 먹이고 모든 것을 다 가려내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살피면서 이게 정성껏 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키워가지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살게끔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귀찮다고 3일 장례로 딱 끝내버리고 탈상, 화장 동시에 탈상, 사모제도 안 지내려고 하고 탈상. 이렇게 소원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왜 3년상이라고 했냐면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2년 동안 갈아내야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그 노력한 은혜를 느끼면서 그 감사를 느끼면서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3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3년상이 만 2년이에요. 횟수로 3년. 여러분은 3년상이라고 하니까 3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만 2년. 소상, 대상 해서 만 2년 동안 이렇게 상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3년상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잊지 않으려고 3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절 인연이 너무나 스피드 시대고 바쁜 시대고 다 생활이 지금 예전하고는 다르게 정말 환경적으로 3년상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일 탈상하는 분도 있고 49제 탈상하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3호제 탈상을 하더니 요즘에는 3일 탈상으로 딱 끝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년상을 말하라, 3년상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3년상을 하라고 이런 법문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3호제는 지낼 줄 알아야 되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49제 정도는 지내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리고 49제를 지내더라도 자기 안방에 상청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절에다가 모시거나 그리고 기껏 해봤자 어떤 도량이 모시거나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49제 지내는 건데 그조차도 괴롭다, 귀찮다, 바쁘다 이러면서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곧 늙어지고 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곧 참 우리 부모님 시절로 돌아가는데 어찌 그렇게 비양심적인 마음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도원 가족이라면 절대 이런 양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성스럽게 사모제 지내고 그 다음에 49제 정도는 잘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49제를 지낼 때 꼭 절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집에서 49제 모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아이들 방이든 아니면 이렇게 깨끗한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에다 작게 상청을 만들어 놓고 매일 상식을 올려도 되고 매일 상식을 못 올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7제 7749 7일마다 제를 지내도 됩니다. 7일마다 제를 지내고 이렇게 마지막 77은 49이니까 마지막 막제 때는 크게 그 상을 차려서 정성스럽게 제를 모신 다음에 호련히 좋은 곳으로 가시게끔 축원을 해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청을 만들 공간도 없고 아이들 공부방도 쓸 수가 없고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도저히 상청을 만들어서 모실 조건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 편리상으로 절에 모시든 아니면 어떤 도량에 모시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조차도 귀찮다고 그냥 불사지르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3일 만에 탈상 딱 끝. 마치 삼진아웃 하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개중에는 부모님 화장을 해가지고 보세요. 유골함에 담아서 산에 모시는 것도 귀찮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귀찮아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거기 담당자한테. 그러면 처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처리하는 공간에다가 유골을 딱 가지고 가요. 그러면 거기다 쑥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 끝. 그러면 거기는 수십 명의 유골이 합쳐진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마치 난지도에 쓰레기 버리듯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러한 현실이다. 우리는 천손의 자손이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동방인이고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인데 동방의 예의지국의 민족인데 이렇게 조상 예법도 모르고 부모 예법도 모르고 부모 돌아가셨을 때 귀찮다고 이런 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나 우리 도원가족 반성하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이런 행은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잘해주었든 못해주었든 나를 낳아서 오늘날까지 있게 해준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욕보지덕인데 호천망거기로다. 부모님 은혜와 덕을 갚고자 할지인데 하늘이 담이 없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찌 그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귀찮다는 이유로 사모제도 안 지내고 탈상을 하고 끝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동물 같은 인간이 돼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국민은 그 예법도 모르고 부모 은혜도 모르고
소되지만 또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부모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 자식이 과연 효도를 하겠습니까? 부모 은혜를 느낄 줄 알 때 자식도 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효도하기를 바라면서 내 하는 짓은 동물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예법을 갖추고 부모 은혜를 느끼고 효를 행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식이 잘 되고 자식도 나에게 효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나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모를 망각하고 그 귀찮게 여기고 그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불손하게 행동을 하면 자손 역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진정 조금이라도 대접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법을 갖출 줄 알고 부모 은혜를 느낄 줄 알고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 시대가 문화가 바뀌었고 스피드 시대고 물질 만능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옛날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30년, 50년 전의 방법을 따르라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화는 시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기본 도리와 기본 양심과 기본은 지킬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런 관혼상제 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 시대적으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의식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며 물론 극소수일 수 있지만 앞으로 흘러갈수록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런 특별 법문을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 국민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효심을 가지고 조상님도 잘 모시고 제사도 잘 모시고 또 장례도 잘 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 시대에 이렇게 현 시대에 맞게 노력하는 분도 있고 또 옛날 예법을 지키며 노력하는 분도 있고 정성스럽게 부모님 조상을 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 70%는 그래도 조상을 섬길 줄 알고 예법을 지킬 줄 알고 70%는 조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모실 줄 압니다.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예를 갖추려고 하고 장례법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한 70%는 우리 국민들이 그 예법을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30%는 현재 이렇게 예의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고 부모에 대한 효심도 없고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장례법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서 그 30% 모자란 분을 위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렇다는 뜻이 아니므로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